우리 여기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이긴다, 진다, 어느 쪽입니다. 저는 시간 그대로 가면 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있다. 예. 그다음에 황 소장님. 저는 이게 핵심이 수도권이죠. 나머지 지역은 표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수도권에서 현재대로 가면 지죠. 진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신혜기 대표님 이긴다, 진다. 현재. 저는 한 달 전부터 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진다. 아이 큰일 났네. 난 다 이길 이긴다 수가 쪽으로 없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네. 큰일 났네. 이거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진다 쪽으로 나오니까 지금 우리 이기기 위해서 네.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거고요. 예. 저는 26일 남았는데 네. 아직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거라고. 자, 그다음에요. 예.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네. 지금부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또 이재명과 종북주사파는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중도층 국민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알기 쉽게 투표를 어디로 하라고 지침을 빨리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저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때문에 우파 분열돼서 네. 질까봐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표가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선거는 지역구 선거는 제로섬 게임인데 이 비례는 난제로섬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은 우리가 하나라도 표가 분산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에는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비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유통일당이 비례 의석을 확보하고 자유민주당이 확보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의석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좌파들 의석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그야말로 누가 어느 당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자유파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부담 없이 소신껏 찍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좌파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무슨 조혁당 이런 식으로 해서 조를 만들어 갖고 돌리잖아요. 저쪽은 하나가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엮어내질 못하고 있어서 선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안합니다.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자유파 진영 전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네. 총선에서 이기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나쁜 법 네. 5개든 7개든 정확하게 적시했어.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네. 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공수사권 박탈한 거라든지 네. 그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악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7대 악법을 폐지하겠다. 즉시 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걸 하려니까 표를 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야지 무작정 표 달라고 그래서 표줄 유권자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입법 전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생 전선, 세 번째가 정치 개혁 전선. 한동훈이가 나오면서부터 부채부 특권 포기하겠다 뭐가 하겠다 쭉 하고 다녔는데 다 까먹었어요. 맞아요. 국민들이 기억을 못해요. 180여 개 특권들 중에 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몇 가지 특권들을 선정해서 이러한 국회의원 7대 특권을 선거 총선 이기는 즉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힘을 달라. 이런 7가지 민생 정책을 선거 이기는 대로 바로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표를 달라. 이러고 호소를 해야, 그리고 그 호소는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일제히 전개해 나가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면을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정보팀들은 반드시 이걸 방송을 들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참고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게 정권을 바뀔 때 핵심적인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달하시길 바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황 소장님? 네. 제가 봤을 때 그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자꾸 또 포탄을 같이 쏘면요, 이거 굉장히 소모적이죠. 네. 이미 적들은 다 도망을 가가 있어요. 그럼 떨어지지 않은 자리를 골라서 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30 중도가 이 선거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 수도권은 대부분요 5% 안팎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그렇게 그렇죠.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맞아요. 봅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그 3,000 5% 차이. 안팎이라고 하면 수도권에 특히 그 2030 젊은 사람들이 대거 모여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정치의 여야야 다 두 군데 다 좀 시니컬하게 비판적인 그 중도층이 이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에게 이 정권이 개혁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개혁적인 게 아니라 개발 공약이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없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지역구는 전부 전 국민의 힘을 찍어주대. 네. 그러면 뭐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을 찍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 뭐라고 합니까? 보수 내부에 그걸 갖다가 일정한 합의를 갖다가 좀 해줘야 된다. 한동훈이가요 그 선언을 해야 돼요. 해야 사실은. 돼요. 그걸 자기도 갖다가 살기 하지 위해서. 않고 네. 결국은요 똑같이 움직일 건데 주요한 부분에 결정적인 부분에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통일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비례대표 그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뭔 기여를 했어요? 네. 덕보잡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에 오히려 자유통일당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지금 유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집입니다. 특히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더 안 좋은 이유는 네. 집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 그 다음에 보육 이런 데서 굉장하게 자식 키우는데 이 맞아요. 콤플렉스나 열등감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맞아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에 표를 찍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맞춤형 공약들을 내놔야 되고요. 또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지금 선거만 끝나면 부동산 PF가 터진다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네. 제대로 그 실정을 해봐야 돼요.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170조의 예산을 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분석해서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 경제 위기, 물가 때문에 여권에 지지하지 않는다, 과일값이 올랐다 그런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기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이를 좀 해부해서 논리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과 그 많은 연구소 자원을 두고 제대로 그런 것을 홍보 전략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승리하면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지금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 요즘 일선에 가보세요. 뭐 이 사기꾼한테 연루돼 갖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그냥 얼마나 불편했는지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면 과반수가 넘으면 검수완박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보수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네. 윤석열, 한동훈 대통령을 깜빵에 보내겠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한동훈이 특별 기자회견이라 해서 우리는 승리하면 반드시 이재명과 조국을 깜빵으로 보내겠다. 네. 그 약속한다. 내가 그거 못 보내면 대선 안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 범죄자들이 정치하는 것을 근절시키겠다라는 강한 공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안보 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에 이제 결정됐잖아요. 바이든 트럼프 양자 대결로. 네. 트럼프가 될 거예요. 미국도 한국처럼 거의 경제가 뭐 거의 굉장히 안 좋았어요. 확실해졌어요. 그럼 트럼프가 되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든지라도 해서 미국이 우리를 버릴 때 우리는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강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권이 승리했을 때 국민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걸 갖다가 해야 된다 봅니다. 자, 신혜희 대표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선대위도 뭐 여러 명을 갖다가 이제 세웠지만 원톱은 한동훈이고 그리고 국민의 미래라고 위성정당엔 당직자를 세웠습니다. 네. 그 사실상의 한동훈이 또 거기도 당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대표를 다시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동훈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공했느냐? 선거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이제는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체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좀 더 신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새로운 선대위를 좀 꾸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좀 뒤로 물러나야 된다. 근데 뒤로 물러나는 방법이 사실 좀 패배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는 오히려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아니 최재형 후보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맞지. 그런 경우에는 한동훈도 지역으로 나가라. 예. 나가서 심판받고 관심도도 좀 끌고 거기서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전반적인 선거판은 좀 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제 경기를 뛰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한동훈만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아까 뭐 고성욱 박사님 말씀처럼 점만 찍다가 그냥 한 점이 돼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방송이 이렇게 만들어진 계기는 바로 네. 자유통일당을 우리가 선택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네. 앞에 서두에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이 있었던 것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은 비례정당의 조국신당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대결하면서 네. 나름의 이제 자신들의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지금 실체가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실체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 한동훈이 다 장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제 조만간 공천이 완료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취재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뭐 호남 전면 배치하고 또 한 번의 실망을 유권자들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만이 선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고 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더 나가서는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가더라도 비례는 자유통일당으로 집중해 줘야 됩니다. 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을 만났거든요. 네. 만났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위기 상황을 굉장히 잘 느끼고 있어요. 여기 나오신 뭐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네. 잘 느끼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엔 자유통일당을 비례로 찍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저는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찍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찍는 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의 과거 비례대표 한 20명 보십시오. 네. 거기 존재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없어요. 예? 없어. 그리고 또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 업적이라든가 남긴 거 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자유통일당으로 오게 된다면 확실한 국민의힘을 견제하면서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도 견제하고 저자들은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네. 난동 피울 그 세력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 비례대표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공천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네. 민주당 세력에게 끌려다니다가 세월 다 보낸다. 예. 자, 잠깐만요. 예. 저기 방송실 그 이봉규 TV 이봉규 대표님하고 전화가 연결되면 빨리 연락해 사인 한번